그런데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이 대재벌이 갖고 있는 700조 원은 어떻게 벌어들인 돈이냐? 원래 옛날에는 연봉 5천씩, 연봉 6천씩, 7천씩 3교대를 썼어. 8시간 3교대로 연봉 7천씩 주고 쓴 거야. 2억 1천만 원을 주고 3명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더 그 임금이 아까워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정리해고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2명을 잘라. 1명만 남겨놔. 1명만 7천만 원짜리 1명 남겨놓고 2명을 잘라. 그런데 사실 1명에서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절반 값에 1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3,500만 원을 주고 2명이 12시간 교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7천만 원짜리가 더 이상 벅차서 할 수 없다 혹은 다치거나 아프다? 잘라.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500만 원짜리 2명으로 2억 1천만 원짜리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원래 2억 1천만 원을 줘야 될 돈이야. 근데 7천만 원으로 2명에게 그 일을 다 시키고 결국 얼마를? 1억, 그러니까는 2억 1억 4천을 재벌이 먹는 거야. 그렇게 먹은 돈이 700조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게 다는 아니야. 그 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뭐냐? 중소기업. 자, 대기업들은 지네가 처음부터 생산해? 지네가 처음부터 생산 안 해. 다 하청기업에서 생산해. 하청기업에서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는데 옛날에는 원자재값 100만 원,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사장의 이윤 50만 원, 250만 원으로 납품을 했어. 그런데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원자재 값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어. 자, 그러면 원자재 값이 200만 원으로 뛰고 그럼 임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고용주의, 그러니까 그 사장의 이윤 50만 원 하면 350만 원을 납품값으로 줘야 되잖아. 대기업에서 부품을 납품받고 350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 아니야. 얼마 줘? 내나 250,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지금 납품값이 너무,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 납품값을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아유 저기 지금 바빠서 그런데 저녁 먹고 얘기하자. 저녁 시간에 좀 만나자. 그래서 밥 어디로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최고급 일식집 가서 그 한 사람당 수십만 원짜리 밥 처먹어. 그 다음에 저기 뭐 과장님 부장님 막 이러면 저기 뭐 자세한 얘기는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룸사롱 가. 그래갖고 룸사롱에서 여자 데리고 시컷 술 처먹고 2차까지 가. 그래갖고 하룻밤에 돈 1,000만 원 잡아먹은 다음에 사장님 내일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라 그래? 공개 입찰 하실래요? 그대로 납품하실래요? 공개 입찰한다 그러면 신생 기업은 250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치고 들어와. 원자재 값만 내고 나머지 자기 이윤을 포기하고 200만 원으로 치고 들어오는 데랑 경쟁할 거냐 묻는 거야.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250만 원의 납품값으로 그냥 납품하기로 돌아와. 그러면 당장 뭐가 없어? 임금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임금을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부도 내는 거야. 회사를 부도내. 그 다음에 다시 공장을 차려. 공장을 차리면 너 부를게 그러니까 안 불러. 누굴 불러?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켜. 외국인 노동자한테 네가 중간에 네 나라로 도망가면 어떡하냐. 네 월급의 30%를 내가 맡아두겠다. 너 나갈 때 퇴직할 때 내가 이 돈을 퇴직금 삼아 주겠다. 거기다 덧붙여서 네가 나한테 30% 주면 거기다 내가 30%더 보태갖고 그 돈만큼 보태서 너 퇴직금으로 줄게. 그러면서 30%씩 꼬박꼬박 챙겨. 그러면 한국인 노동자보다 70%로 일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한 2년 3년 됐어. 사장님 저 그 돈 가지고 집에 갈래요. 집에 가면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 기다려. 그 다음에 신고해. 불법 체류자라고.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월급을 띄어먹기 위해서. 그래놓고 한국인 노동자들한테 뭐라 그래? 쟤네들은 4대 보험도 안 들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받아. 개뻥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이간질시키는 거야. 예.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간질시켜서 자기네들의 이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의 이유는 냅두고 노동자의 갈등을 일으켜갖고 그 문제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원래 350 줘야 되는데 250만 주고 100 띄고. 원래 2억 1천 줘야 되는데 1억 4천 꼬리 까고. 그래서 모아둔 게. 그게 부품 하나 가격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겠어.
그 팔린 자동차 수가 100만 원 곱하기 100만 대. 어마어마하지? 어? 원래 부품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만 대가 팔렸어, 자동차가.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만 대 해봐. 얼마냐? 난 계산이 안 돼. 그렇게 빼돌리는 거야. 그렇게 빼돌려서 쌓아놓은 돈이야. 그게 소위 700조 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700조 원을 쌓아놓으려는 그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한 100조 원 남겼어, 걔네가. 100조 원도 많다 그랬어. 그러면 그 600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주고 350 제값 주고 노동자들한테 2억 천 주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도 되는 돈이라고. 나라의 세금 70조 80조 내도 되고 나라의 세금 80조 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고 중소기업에게 납품값 제대로 주고 그리고도 10개가 100조 원이면 10조 원 이상 남겨먹는 거야. 이윤이 10조 원이야. 어마어마한 돈 남겨먹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 그게 지금 소위 대기업이 돈을 모은 방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 근데 계속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으려면 누가? 정부에서 야 너네 돈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노무현이 그렇게 죽었어야 됐냐. 노무현이 그걸 알게 됐어. 노무현 시대 때 10대 기업이 160조를 쌓아놓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 노무현이. 노무현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너네 이거 무슨 짓이냐. 너네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시키고 비정규직 썼는데 160조 원을 갖고 있다면 너네 반칙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규직화 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을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말도 안 되는 시계얘기, 구경도 못한 시계얘기니 받지도 않는 뇌물 얘기를 해갖고 죽을 때까지 괴롭혀서 죽게 만든 거야. 노무현을. 복수한 거죠. 왜? 너 160조 쌓아놓은 거 그거 너무 심한 거다. 그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자들한테 제값을 줘라. 그래서 죽인 거야.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그거.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는 더 잘해준 거야. 2006년 160조가 지금 500조 원이 됐어. 그만큼 늘어나는 동안 얘네들 세금은 계속 꾸준히 할인받았어. 그런데 그동안에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서민의 세금은 계속 늘어났어. 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 임금이었어. 우리나라 노동자가. 노동자 임금 평균이 제일 높았어. 점점점 내려가서 지금 노무현 때보다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못 받아. 많이 받는 게 3분의 2야. 절반에서 3분의 2를 받는데 세금은 노무현 때보다 두세 배 늘었어. 기가 막히는 거야 지금. 그런 정권을 유지하려니 뭐가 필요해? 99%의 노동자하고 농민을 분열시켜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세대와 세대를 분열시키고. 자, 여러분, 임금 피크제,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럴싸하잖아요. 그 선전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세대 간 대결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를 하는 이유가 세대 간 대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 피크제 갖고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기업에서 몇 명 채용했어요. 그러나 그 총수가 몇백 명 안 돼. 1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수십만 학생들 중에서 그 취업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건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야. 96%는 취업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도 취업을 시키는 것처럼 뻥뻥뻥뻥만 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뻥을 쳐서 그 임금 피크제는 누구에 해당된 얘기냐? 아까 그 7천만 원 받는 정규직 있지? 그 사람 3,500만 원으로 자르려는 거야. 끝까지 아무리 해도 쓰러지지 않고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 정규직은 자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로 비정규직 돈만큼 주겠다는 거야. 그게 임금 피크제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 이번에 나온 이 이념 대립. 그 소위 대구 지하철 사고 자꾸 언급해.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노무현은 뭐 했냐? 노무현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시민들한테
그 추모공원 지으라고 200 몇십억인가 돈 내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대구 지하철공사 사장도 처벌받았어요. 유일하게 처벌받은 사건이래, 그게. 대구 지하철 참사가. 화재 사건이.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 돈 받아서 추모공원이 아니라 엉뚱한 공원으로 바꾸고 그 지역 주변의 상인들 땅값 떨어진다고. 근데 그 문제를 노무현한테 탓하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그러면서 왜 세월호에는 신경 쓰고 대구에는 신경 안 쓰냐? 나는 대구에 신경 써. 대구 진상규명 하라고 나는 요구해. 근데 그 당시에 진상규명 됐어. 다만 뭐가 문제였어? 그때 이 대구시 공무원, 대구시에서 소위 그 부시장 했던 사람이 정무 부시장인가 했던 애가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책임자였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건 다음날 청소한다 그러면서 그 화재 사건이 그냥 치워버렸어. 그리고 유가족들이 어디에 가서 쓰레기장에서 시신 손목 찾고 발목 찾았어. 그래서 아직도 그 대구에 실종자가 있어. 사망자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어. 확인된 사망자만 있을 뿐이야. 그게 대구 지하철 참사였어. 그런데 그 정무 부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 부처로 승진해서 갔죠.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아마 초대 행안부 장관인가 했을 거야. 초대 행안부 장관이 그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책임자였나 그랬어. 그 찾아봐요. 박근혜 정부에서 행안부에 장관인가 차관인가 할 때 그랬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 결국 이 국정교과서도 국정교과서가 좌편향이다. 아니, 지금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다. 개소리예요. 왜? 지금 검정교과서들이 사실 박근혜, 이명박이 그 기준을 바꿔가지고 원래 금성교과서도 원래 교과서에서 확 바뀌었어. 별 차이 안 나. 별 차이 안 나게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됐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과서도. 그런데 그게 좌편향이라고 지랄하는 거야. 근데 그 교과서의 검정 원칙을 그 지필 기준을 만든 게 이명박이야. 그 다음에 그거 검사해갖고 교과서로 인정해준 게 박근혜야. 그러면 그 지금 교과서가 좌편향이면 박근혜 이명박이 좌편향인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런데 왜 좌편향이라 그래?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좌편향이라는 말. 좌편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마치 그 지금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 효과. 문제야 라는 말이 문제야를 만든대잖아요.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는 애를 쟤는 문제야야 라고 얘기를 해서 걔를 문제야로 만드는 거. 이걸 사회학 용어로 뭐라 그래? 낙인 효과. 낙인 효과. 낙인을 찍어서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는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어.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어. 이명박이 원칙을 만들고 박근혜가 검정한 교과서인데 검사해갖고 정한 교과서인데 그게 좌편향이면 박근혜 이명박 구속돼야지. 안 그래?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그러는 거야. 자기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문재인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대. 그래서 문재인의 안보관에 무슨 문제냐? 안보관 얘기 지금 3년 만에 다시 들어요. 2012년에 안보관 얘기 시커냈던 놈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안보관에 문제가 있대. 그래서 문재인의 안보관 뭐가 문제냐? 그때 DMZ에서 올림픽을 하고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DMZ에서 올림픽 하는 거는 안보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DMZ에 평화공원 만들겠다는 박근혜도 안보에 문제 있는 거지? 아무 말 못해.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했던 단 한 건도 도발하지 못했던 유일한 정권이 언제인 줄 알아? 노무현 정권이야. 김대중 때도 2번 도발했지? 뭐 박정희 전두환 때 수시로 도발했어. 알잖아? 도끼 만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삼척 간첩단 사건, 울진 간첩 사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못 본 것 같아. 북한이 수시로 도발했어. 그지? 그 다음에 김대중 때까지도 북한이 도발했어. 그지? 그런데 아무도 도발하지 않았던, 북한이 단 한 건도 도발하지 않았던 유일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야. 그게 노무현 정권. 안보라는 게 뭐야? 안보라는 게 국가를 평안하게 보호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국가를 평안하게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 쟤 건드리면 뒤져.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하더라? 도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래.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억제력, 도발을 억제하는 억제력을 갖는다는 거야. 도발 억제력을 갖게 되는 게 최고의 안보야. 한마디로 노무현 때는 우리 정부를, 우리 남한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 전쟁 억지력, 전문 용어로. 예. 전쟁 억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노무현 때였어. 그런데 이명박 때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지들 주장대로 하면 이거 다 북한 도발이지. 박근혜 때 지뢰 도발. 아니 도대체 안보를 그렇게 외치는 애들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 자, 이 누구예요?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총리 자식들이 뭐 군대 뺐잖아? 이명박 자식도 군대 빼고? 그거 다 언제 뺀 거야?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옛날에 과거 독재 시절에 걔네들 다 뺀 거 아니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요, 박정희 때부터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군대 간 병역 비리가 제일 많았던 게 박정희 때야. 박정희 전두환 때. 심지어 멀쩡하게 뽀얀 얼굴에 피부병으로 안 갔다고 일단 군대 빼놓고 피부병 진단 나왔어. 그러면 진단서에 사진 한 장 있냐? 없어. 그 지금 황교안이가 그렇게 총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 시절에 군대 빼가지고 피부병 걸려갖고 군대 빼고 몸무게 미달이라고 군대 빼고 그 지랄들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뭐 해? 뭐 그런 거 안 해 이제. 뭐 하는데? 국적을 포기하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 30명이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했어. 그러면 얘네들 우리나라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유승준이는 그렇게 지랄하면서 입국 금지 시켰잖아. 그럼 그 새끼들도 입국 금지돼야지. 알고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5년 동안 그렇게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 안 간 게 16,000명이야. 16,000명이면요, 여러분. 100명 중 3명 꼴이에요. 왜?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잖아. 50만 명 중에 16,000명이면 3%야, 3%. 어마어마한 숫자라니까? 5년 동안 16,000명이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를 안 갔어. 그것들 전부 다 입국 금지시켜야지. 우리나라에서 재산 소유 못하게 해야지.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면서 무슨 안보야. 니네가 안보에 언제부터 관심 있었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 내년 선거를 그 무슨 이념 논쟁으로, 그래서 빨갱이 척살 이걸로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 아까 그 국가보안법 얘기. 그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해서 그게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으면 김정일이를 찬양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심지어 북한이 뭐 무슨 중앙노동당인가에 여자들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많다. 북한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칭찬하고 김정일을 찬양한 박근혜는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김정일한테 참 인간이라 그랬다며. 진짜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금동판 갖다 준 동아일보. 정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거에 반대한다면 동아일보 사장, 조선일보 사장 잡아넣어. 또 재벌들. 김일성 그 별장이 김일성 기념관인가가 있대, 북한에. 외국인들 다 보는 김일성 기념관인지 뭔지 거기 가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선물한 뭐 고급 시계부터 온갖 뇌물이 거기 다 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재벌 사장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어. 박근혜, 이명박도 집어넣어. 아니, 그리고 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반대를 해. 아니, 누가 하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하면 로맨스고, 이석기가 하면 불륜이야? 어디서 그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개소리로 말이에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지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만 괴롭히는 거. 그게 국가보안법이야. 법 앞에 평등하려면 박근혜도 잡아 넣어야지.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고 와서 인터뷰했던 내용,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 이석기 옆방에 날 잡아놓지 않았겠어? 어? 박근혜도 잡아넣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싶으면 박근혜도 잡아넣으라고. 그럴 수 없다면 폐지해야지.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고. 그게 무슨 법이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그게 원칙이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첩은 어떻게 된대요? 형법에 그 부분을 추가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죄. 그거 일단 군인들은 군사 정보를 빼돌리면 군법으로 회부되잖아요. 그죠? 간첩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무슨 기밀을,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 형법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신형 시키면 되는 거라고. 굳이 국가보안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는다는 거야. 그 증거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다는 거야. 박근혜가 김정일을 그렇게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안 해. 찬양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 처벌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석기는 전쟁을 반대한 것도 전쟁을 하자고 그랬다고 개뻥치면서 잡아넣어. 우리나라 형법의 원칙, 증거중심주의를 위배한 그런 법이야. 그래서 이석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이석기가 혁명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준비했다더니 내란 음모를 준비했다더니 그거 무죄 나왔어? 대법원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죄가 대법원에서 무죄야. 아로에 실체가 없다고. 아니 혹한에 추위를 뚫고 산악훈련을 한 부대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 5도에 등산한 거야. 야, 영상 5도에 등산한 게 그게 혹한을 뚫은 그 군사훈련이면 지금 저기 어디 가서 11월만 되면 지금 아로 천지야 도봉산 입구에 11월 영상 5도에 도봉산 입구에 가면 아로 그냥 그물로 잡어.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지랄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이 잘못된 이중잣대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누구는 간첩을 만들어. 근데 누구는 멀쩡히 북한의 김정일이 참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수를 자랑하고 있어.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도대체 이거 누구는 처벌하고 왜 누구는 처벌 안 해? 똑같이 처벌해야지. 그러면서 좌편향 안보 주둥이 안보. 심지어 문재인은 안보에 문제가 있대. 자, 박근혜 군필자야? 나더러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대 문제 얘기하지 말라며. 야, 미필 박근혜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야. 그러면 여자 대통령이라 미필이니 총리라도 군필을 뽑아야지. 그래서 황교안이 군대 갔다 왔어? 얼굴은 뽀해가지고 피부병으로 안 갔대. 근데 피부병으로 안 갔다는 증거가 없어. 일단 군대 빼놓고 피부병 진단서 냈어. 그런 개구라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지금 안보? 니네가 뭘 알아서 안보를 얘기해.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그 소위 옛날에 노크기순, 김관진. 노크기순 할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아니야. 노크기순이 뭐야? 북한에서 애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 아무도 안 잡았어. 그리고 애가 내려오다 몇 킬로를 배가 고파가지고 군부대까지 가가지고 그 내무반 두들기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또 친절하게 라면 끓여줬어. 그게 노크기순 사건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최고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죽여주잖아? 아주, 그러면서 안보, 주둥이 안보. 그러면서 또 지뢰 사건. 북한에서 지뢰로 도발했다고 막 열내면서 북한 욕하고 있어. 어느 상가에 자꾸 도둑이 들어가고 경비원을 비싼 값을 주고, 원래 그냥 대충 지키는 아저씨면 나이든 아저씨를 시킬 수도 있는데 도둑을 때려잡으라고 무술까지 할 줄 아는 비싼 젊은 경비원을 고용을 했어. 월급도 엄청 많이 주고. 근데 또 도둑이 들었어. 애가 잔 거야. 근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경비원이 그 비싼 돈을 받는 경비원이 막 그 도둑 새끼 나쁜 새끼 감히 상가에 들어와서 도둑질 하다니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상가에서 그 경비원을 고용한 상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도둑 새끼 나쁜 새끼 그래야지. 그래야 돼? 아니면 경비 목을 따야 돼? 경비 목을 따야지. 비싼 돈 받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고 도둑 욕하고 앉아있어.
아니, 대한민국에 국방부가 있는 이유가 뭐야? 북한에서 지뢰도발 못하게 잡으라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도발했다는 거 발견된 날 지금 합참의장,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합참의장은 북한이 도발했다는 발표된 날 골프 치다 걸렸어. 어? 야, 옛날에 노무현 때는 이해찬이가 3.1절 날 골프 쳤다고 총리를 잘랐어. 그런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장이라는 놈은 그 북한에서 지뢰 도발해가지고 그게 북한에서 그랬다라는 게 언론에 공표되던 날 골프 쳤대. 그런데도 멀쩡히 지금 합참의장 하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 박근혜 안보의식이야. 어? 그게 박근혜 안보의식이라고. 박근혜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가 어땠는 줄 알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골프 치고,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본 여행 갔어. 아니, 그땐 예비역인데 뭐가 어떠냐. 장군 출신의 예비역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처럼 준전시체제가 발동이 되면 자기의 위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비상시 소집에 대비해야 된다. 그게 장군으로 전역한 자들의 의무야. 어? 그때 골프 치러 댕기고 일본 여행 관광이 나가고 그런 걸 국방부 장관으로 안 치겠다는 게 박근혜야. 그러면서 뭐? 안보? 문재인은 안보의식이 투철하지 못해? 야, 문재인은 특전사 출신이야. 어? 문재인은 군대 갔다 왔어. 심지어 일반 사병도 아니고 특전사야, 특전사. 그런데 뭐? 안보에 문제가 있어? 그 피부병 걸린 거 황두드레기나 내보내고 얘기해. 어? 황곰팽인지 황두드레기인지 피부병 핑계대고 군역을 지지하는 그런 애들이나 정리하고 안보 얘기하라고. 어? 문재인이가 특전사 출신인 건 또 모른다며? 그거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문재인이 특전사야, 특전사. 우리 조카가 지금 그 특급 전사? 요즘에 군인들한테 막 그 특급 전사라는 걸 따라 그런대. 그래갖고 윗몸 일으키기를 몇십 번을 하고 어마어마한 거를 달려갔다 오는데 몇 분이고 그 체력이 최고로 뛰어난 애들을 골라서 특급 전사를 지원하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특급 전사가 되면 4박 5일 휴가를 준다는 거야. 우리 조카 박 PD 특급 전사가 됐어. 가장 어려운 난관 그 스피치를 5분 스피치인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 얘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근데 좌우지간 특급 전사 됐다고 너무 자랑을 쳐. 그리고 특급 전사가 되면 군복에다가 뭘 박아준대. 특급 전사가 되면 군복에다 뭘 박아주고 이렇게 자부심을 막 부추기나 봐. 하여튼 이제 그러고 있어. 예, 특급 전사 그 시험에 통과됐대요. 애가 체력이 좋으니까 그걸 했는 모양이야. 근데 이거는 특급 전사. 근데 얘가 이제 특급 전사가 돼가지고 자기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친 거야. 친구는 해병대. 그리고 친구는 해병대에서 야, 우리 입대 시험 볼 때 그거보다 더 했어. 그리고 갑자기 깨갱 그래서 지금 우울해. 갑자기 우울해졌어. 근데 문재인이 누구라고? 특전사 출신이라고, 특전사. 일반 사병도 아닌 특전사 출신이야. 근데 거기다 내가 뭐가 어쩌고 어째? 안보가 어쩌고. 연병? 그 이명박이가 군 개머리 파니까 들여다보던 그거 보고선 뒷자리에서 이등병이 웃어가지고 그 온 국민을 웃겼던 그 미필들. 자, 좌우지간. 그래서 국정교과서 논란 왜 벌어졌나? 국정교과서 논란의 배경은 뭐냐? 1%가 국민 99%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다? 이간질 시키는 거다. 남녀 대결, 영혼함 대결, 세대 간의 대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대결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념 대결, 좌우 이념 대결. 또 하나가 뭐야? 대통령 후보별 대결. 내가 목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요일날 뭐라 그랬어? 내가 문재인을 비난했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일부를 비난했어? 내가 문재인 비난했어? 내가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박원순이 욕먹는 거를 즐기는 놈들이 있다. 그 놈들을 내가 비판했잖아. 아니야? 맞지?
문재인을 비난한 게 아니라 문재인의 지지자들 중에서 소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박원순이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해도 침묵하는 놈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등 돌리게 될 거다. 내가 그 얘기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나부터 문재인한테 등 돌리겠다. 너네가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대권에 눈이 어두워서 그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나부터 문재인한테 등 돌리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듣보잡 문바들이 나타났어. 누군지 몰라?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던 문바들이 자칭 문바야. 자칭 문바가 나타나가지고 막 시비를 걸면서 나를 딱 집어서 아예 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지거리를 해대고 있어. 그들은 진짜 문바일까요? 응? 그들은 진짜 문바일까요? 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아니 기초단체장을 무슨 대통령을 만든다는 헛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들은 정체가 누구일까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외치는 애들 중에 2008년에는 촛불 여대생 사망사건 주장하고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호원에 죽었다고 주장하고 2010년에는 타진요에 동조하고 2011년에는 특별한 거 없었지? 천정배 박영선 지지하고 2012년에는 안철수 지지하다가 2013년부터 개표 부정 운동했던 걔네들 중에 이재명 빠들이 있어. 100%야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댓글일 가능성이 100%야. 왜 매번 잘못된 길로만 가냐고. 응? 그지? 그러면 쟤네들은 왜 그 지난 목요일 나의 방송을 가지고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한테 욕을 할까요?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욕을 할까요? 내가 열받아서 문재인한테 등 돌리길 바라는 거죠. 나한테 자칭 문바인 척 하면서 쌍욕을 하고 있는 걔네들은 누구야? 내가 문재인한테 등 돌리길 바라는 거야. 감정이 상해서.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자칭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나한테 쌍욕을 해. 그럼 내가 에이 씨발 알았어. 내가 문재인한테 등 돌리는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등 돌리길 바라는 거지. 내가 아프리카 방송 9년째야. 아프리카 방송 9년째라고. 어디서 그런 진짜 석기시대에 누룽지 끓이던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자빠졌어. 이 석기시대 누룽지라니까 그거. 니네가 나를 감정적으로 화나게 해서 문재인을 비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힘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문재인 반대편에. 아이 새끼들 진짜 귀여워야죠. 니네가 문바인 증거를 대봐. 언제부터 문바였는데. 너네 문재인 선거운동하다 잡혀 들어가 봤어? 나는 구속도 됐었어. 문재인 선거운동하고 문재인이랑 방송 일정 잡아놨다가 난 구속됐던 사람이야. 니네가 나만큼 열심히 했어? 네가 나만큼 열심히 한 증거를 대봐. 어디서 문바야 문바는. 지랄 쌍지랄이야. 자, 그 다음 그 박영선에 대해서 막 비난한 애들이 있어요. 내가 문재인과 박영선, 박원순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요. 여기서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여러분이 그 김한조박, 김한길, 안철수, 뭐 조경태, 박지원하고 박영선, 이종거를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돼. 물론 김한조박이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지원이 박영선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박영선을 자기 세력으로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박영선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랬잖아. 박영선 뛰어난 여자한테 늘 쓰레기들이랑 어울리는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매번 줄을 잘못 섰다 그런 얘기 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김한조박하고 박영선, 이종거를 동급으로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 큰 실수하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자들 잘 들어. 왜냐? 김한조박은 국정감사 활동 열심히 했어요? 이제까지 국정조사에 뭐 열심히 한 거 있어요? 국가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야당의 입장으로 열심히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박영선은 달라.
야권 지지층, 소위 새정연 지지층 다수가 박영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걔네들은 전혀 국정활동 한 게 없어. 국정감사나 조사활동을 제대로 한 게 없다고.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가 뭐 했는데? 박근혜 찬양만 했잖아. 이제까지 걔네가 뭘 밝혀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나 박영선은 소위 새정치연합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노련한 국정조사 멤버야. 그걸 새정연 지지자들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어.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박영선을 아웃시키겠다 그건 아니야. 이종걸도 마찬가지야. 이종걸도 내가 진짜 이종걸 라디오에서 연설하는 걸 인터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저런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정치적이야. 뭐 하나도 선명하게 얘기 안 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런 구태 정치. 이종걸 보면 구태 정치야. 그렇게 원내대표를 하니까 그 이번에 국정조사가 아무런 힘도 못 받고 어쩌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은 마지막 국정감사야. 내년에 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대? 누구 맘대로. 지금 130명 중에서 절반도 못 돌아와.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국정감사 싸움을 이렇게 흐지부지 등신 초잡듯이 망쳐버렸어. 이건 내가 볼 땐 이 원내대표의 전술 전략의 문제인 거야. 전쟁을 못한 거야. 이종걸이. 응? 이종걸 문제 있어. 부족해. 그러나 김한조박과 이종걸을 싸잡아서 비난하면 생각보다 박영선이나 이종걸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는 새정연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있어. 신뢰도가 높은 편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가 박영선, 이종걸을 김한조박이랑 동급 취급하면서 얘네들도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야권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너무하네. 그러면서 등 돌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박영선, 이종걸을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서 데려가야 된다는 게 아니야. 박영선, 이종걸까지 내쳤을 때 야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너무하네. 결론은 문재인 독박을 써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나는 박영선이 좋고 나는 박영선이 김한길 데려온 것만 생각하면 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야. 새벽 3시고 4시고 박영선이 김한길 데려온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왜 박영선을 문재인한테 붙으라고 그러겠어. 박영선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은 정치 잘 몰라. 그런데 박영선이 말은 똑바로 하는구나 라고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등 돌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종걸도 마찬가지야. 이종걸에 대한 보수적인 야권 지지층이 있어. 독립운동가의 후손. 서울대 졸업생. 보기보다 스펙 좋고 점잖고 나름 그 정도 얼굴이면 먹히는 얼굴이야. 이종걸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신뢰도가 있는 거야. 중량감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부족해도 박영선, 이종걸까지 안 된다고 내치면 결국 남는 건 누구야? 문재인 지지자만 고립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종걸, 박영선한테는 살살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살살해라, 살살해라. 그리고 그들을 놓치면 안 된다. 걔네들도 문재인을 버리는 순간, 그들도 문재인을 버리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설명할게. 박영선, 이종걸을 천정배가 잡으면 내년 총선 박살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천정배가 박영선, 이종걸을 잡아가면 붙들어가면 문재인은 고립된다고. 문재인 지지층만 가지고 될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래서 박영선, 이종걸은 반드시 문재인에게 붙어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박영선을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 박영선을 인정하는 부분이래나? 네가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바닥 20년이야. 내가 이 바닥 20년이라고. 내 말 들어봐. 내가 2011년에 뭐라 그랬어? 그 이정희와 그 민노당. 너네 국참당이랑 합치지 마라. 너네 국참당이랑 합치면 민노당의 모든 조직이 드러날 거고 박살날 거고 이정희가 제일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다.
분명히 얘기했고 그대로 됐지? 2012년 3월에 내가 2012년 5월 달에 통진당 폭력 사태가 났을 때 뭐라 그랬어? 이석기를 제명시켜야 된다. 이석기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반드시 결정적일 때 이석기가 문제가 돼서 통진당이 박살나게 되는데 그때는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주 세력이 동시에 위급해진다. 그러니 이석기를 제명시켜라. 말 안 들었잖아. 그리고 통진당은 사라졌어. 통진당을 기억해. 내가 2012년 총선 앞두고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한명숙은 관리형이지 공격형이 아니다. 2012년 총선은 결코 야권에게 유리한 구도 아니다. 쟤네는 목숨을 걸었고 야권은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전쟁이다. 전쟁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 전략가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어. 들은 척도 안 하고 한명숙을 당대표로 모든 계파에서 나눠먹게 하고 한명숙 당대표로 몰았지. 내가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2012년 총선에서 과반수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심지어 방송도 적었잖아 그때. 희망이 없다. 총선도 질 거고 대선도 질 거다. 그래서 내가 방송 접고 도망을 갔어요. 도피를 하고 있는데 온 나라에서 날 찾는 거야. 왜 방송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강제로 잡혀온 사람 아니야. 상중인 김근태 의원 부인까지 협박하면서 나 데려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돌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총선 과반수 못한다고 얘기했고 대선도 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무엇보다 내가 문재인으로 대통령 선거 질 거라 그랬지. 응? 내가 문재인으로 대통령 선거 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6월 28일이야. 날짜 찾아보니까. 왜? 문재인은 굉장히 성직자적인 사람이다. 성실하고 유능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막판에 적장에 목을 베는 결단력이 없다. 내가 그 말했던 걸 마지막 대선 2012년 12월 16일 그 대선 토론에서 분명히 봤어. 그때 목을 따야 되는데 못 땄어. 그게 문재인의 성품이야. 문재인은 총리까지는 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선거 못한다.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젊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근데 내 말 안 들었잖아. 기어이 문재인.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경선에 관심도 안 가졌어. 6월 28일부터 8월 한 10며칠인가까지. 그런데 손학규 지지자들이 이해찬한테 계란 던졌다는 얘기 듣고 내가 그날 돌아온 거야. 그날부터 관심을 가졌어.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을 지지할 건데 그건 손학규 지지자 너희들이 물병 던지고 계란 던져서다. 라고 내가 선언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 아니야? 나는 현실 정치를 20년을 본 사람이야. 김근태 의원이 1996년에 초선 출마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던 사람이라고. 내 남편이 현역 정치인이야.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구의원, 시의원 5번 당선됐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우리 남편이 그 3번째 구의원 나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의원을 나가라고 하는데 누군가 시의원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세로 대결을 하면 자기가 이길 수는 있는데 시의원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내가 그랬지. 시의원도 떨어지고 그 선거는 시의원도 떨어지고 구청장도 떨어진다. 구의원만 붙는다. 그러니 당신이 떨어지는 게 목적이면 크게 질러서 구청장 지르고 아니면 붙는 게 목적이면 구의원 나가라. 시의원은 양보해라. 지금은 양보할 타임이다. 우리 신랑 내 말 그대로 들었어. 시의원 양보하고 구의원 갔어. 그래서 구청장, 시의원 다 떨어지는데 2006년 박근혜 칼침 사건에서 살아남은 구의원이야. 그때 아무도 설마 그럴 리가. 내가 현실 정치를 지켜보면서 가진 감이라고. 나는 적어도 남편을 5번 당선시켜본 사람이야. 국회의원 선거를 당선시켜본 사람이고 내가 총 10몇 번의 선거를 했어. 그 중에서 내가 졌던 건 2건밖에 안 돼. 응? 그래서 내가 선거를 아는 거야. 선거의 정서를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박영선, 주승용, 이종걸이 좋아서 문재인이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비난하는 사람들, 니네가 정치를 알아? 너네 이겨봤어? 이기기 위해서는 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내 편을 늘려야 되는 거야.
적은 최소화시키고 내 편을 최대로 확장을 해야 그래야 이기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박영선을 놓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칭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인간들 중에 박영선, 이종걸 매일 욕하는 애들 있어. 너희들 때문에 중도적인 야당 지지자가 등 돌리는 거야,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사람들이 등 돌리는 건 문재인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니들이 이종걸, 박영선을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등 돌리는 거라고, 문재인한테. 어? 그래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골방 늙은이한테 가서 정치 복귀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나 친노라고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친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감옥 보낸 사람이 소위 자칭 친노 아니야. 나는 모든 정치인이 내게는 장기판의 말이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정치인을 주군으로 섬기지 마세요. 내가 왜 정치 안 하는 줄 알아? 정치를 하려면 그룹을 만들어야 돼. 계파를 형성해야 돼. 그리고 계파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 때때로 옳지 않은 길을 가자 그럴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정치고 계파야. 그래서 정치 안 하는 거야. 또 두 번째, 이 정치를 하면 누군가 주군을 섬겨야 돼. 그런데 주군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 안 해. 내가 정치를 하면 원치 않는 희생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게릴라처럼 이렇게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쓰겠다는 거야. 나한테는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희정도 매우 매력적인 인간들이야. 그런데 셋 다 쓸모가 없어지면 나는 가차없이 버릴 거야. 내 목표는 이기는 거야. 이기는데 필요한 사람만 쓸 거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 정치인한테 목숨 걸지 마. 우리의 모든 정치인은 우리 직원이야. 직원을 위해서 사장이 죽을래? 직원을 위해서 사장이 목숨 걸 거야? 물론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 건 좋지만 우리는 지금 정치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웅시하고 따르려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선생님 그 문화가 노짱 문화가 됐어. 그리고 지금 무조건 문빠 달림 그러면 안 된다고. 문재인은 문재인의 장점이 있고 박원순은 박원순의 장점이 있고 안희정은 안희정의 장점이 있어. 각각의 역할이 달라. 장기판의 말은 모두 역할이 달라. 그 역할이 다른 말 중에 때때로 큰 걸 포기하면서도 졸로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야. 적으로 신뢰하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척지지도 말아야 돼. 우리 전체가 이기는데 누구를 들어서 쓸 거냐? 누구를 가지고 싸울 거냐? 우리의 무기일 뿐이야. 정치인한테 목숨 걸지 말라고. 나 한번 해봤어. 나는 김근태 의장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갔던 사람이야. 문재인 선거운동하다 잡혀갔지만 결국 그건 김근태 의장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어. 난 다신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떤 정치인에게도 의리를 지키거나 주군으로 섬기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해봐서 알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정치인은 박원순이든 안희정이든 뭐 문재인이든 혹은 또 다른 인물이든 나는 지금 아주 이재명이라면 치가 떨리지만 혹시 알아? 2년 뒤에 내가 이재명을 들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나는 누구도 정하지 않았어. 왜? 내년 총선은 모든 대권 후보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돼. 내년 총선에 대권 후보 지지자별로 찢어진다라면 망하는 거야. 존망. 요즘 말로 존망. 뭔 말인지 알아? 나는 내년 총선에 가장 넓게 포용하고 가장 넓게 품고 가는 후보에게 관심을 두겠어. 승리에 가장 도움을 주는, 절대 누구도 욕하지 않고 내부의 적에게 칼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나는 내년 총선에 가만히 지켜보다가 대선 후보로 지지할 생각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년 쟤네들은 지금 남녀 대결, 세대 대결, 그리고 지역 대결, 이념 대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엔 뭐야? 대권 후보별 대결.
이걸 유도하는 거야. 거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대선 후보 얘기한 새끼들은 요원이다. 댓글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박원순을 욕하는, 문빠인 척 하면서 박원순을 욕해? 박원순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을 욕해? 그거 100% 요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저 요원 아닌데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거 댓글원에서 하는 짓거리라고. 당신이 박원순을 지지하든 문재인을 지지하든 안희정을 지지하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누구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야 될지는 2년 뒤에 결정되는 거야. 내후년에 가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부터 갈라치고 누가 더 낫다. 앞으로 그따위 얘기하면 무조건 강퇴야. 우리 방은 그거 블랙인 거 알지? 누구를 대통령이라고 외치면 무조건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아? 아유 뭐 그래도 박원순이지. 문재인 한 번 갔어. 한 번 실패했는데 그따위 얘기해도 블랙이야. 박원순은 아직 안 돼. 그래도 문재인이 한 번 더 가야지. 그런 얘기해도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대권 후보별로 줄 서는 새끼들, 그 새끼들이 요원이야. 마지막으로 문제 자칭 문빠인 척하면서 나한테 시비 거는 애들이 누굴까 생각해봤어. 아마도 참여정부에서 한 발짝 걸쳐놓고 참여정부에 한 발짝 걸쳐놓고 박연차한테 용돈 좀 받아서 베트남 좀 가서 놀다 오고 그랬던 애들이 그 박연차 리스트 떠돌 때 혹시 엮여 들어갈까봐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고난당하던 그 2009년 4월 달에 노무현을 위해 싸운 사람만 노무현 사람이다 했더니 그래서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참여정부에 발 한 짝 담가놓고 박연차한테 용돈 받아서 베트남 놀러 다니고 그랬던 인간들, 너네들 그 시절에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 오를까봐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서 노무현이 그 모진 모욕을 당할 때 침묵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명함 한번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망치 부인이 그런 새끼들 뭐 참여정부에서 다리 한 짝 걸쳤다 그래서 노무현 사람 아니다. 2009년 4월 달에 노무현을 위해 싸웠던 사람만 노무현 사람이다 했더니 거기 앙심 품고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요, 제가 그 인생 상담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상담은 안 할게요. 예. 예.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인생 상담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 그 북침인지 남침인지 페이스북에서 또 논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또 페이스북에서 북침 남침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북침이라고 막 우기는 중이에요? 잘 들어요. 내가 뭐라 했어? 똥침은 누가 공격당한 거야? 똥꼬가 공격당한 거지. 지금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또 북침 남침 이거 국정교과서하고 연관된 거야. 뜬금없이 페이스북에서 북침 남침 논란이 일어났다며. 그죠? 그 말이 맞아 틀려? 뜬금없이 왜 갑자기 또 북침 남침 논쟁이야. 이거 국정교과서하고 연관된 이념 대립하려는 그 이념 대결구도 그거 만들려고 또 얘기가 나온 거야. 똥침을 기억해. 똥침은 누가 공격당한 거야? 똥꼬가 공격당한 거지. 그래서 한국전쟁은 남침이야. 남쪽이 공격당한 거야. 외워. 남침. 똥침은 똥꼬가 공격당하는 거잖아. 침자가 공격해 들어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남침이란 말이 뭐냐면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다 이런 뜻이야. 남쪽으로 공격해 가다. 북침은 뭐야? 북쪽으로 공격해 가다. 그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침자가 공격당하는 쪽을 표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남침, 북침 헷갈릴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한다? 똥침을 기억해라. 아, 똥꼬가 공격당한 거다. 라고. 지금 왜 남침, 북침 논쟁이 일어나냐? 그걸로 왜 일부러 혼동을 막 시키고 논쟁을 일으키는 거야. 목적은 좌우 이념 대립. 좌우 이념 대립. 빨갱이 논쟁을 벌이고 싶어서 지금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침노할 침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 뭐야? 1%가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뭐? 분열시켜라. 여시 사건, 뭐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여성 비하, 이거 남녀 대결 구도로 유도하는 거야. 여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여자들이 공격적인 댓글을 달게 하고 남녀 대결을 유도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아무 생각이 없다. 노인들은 무조건 박받아. 아니야. 둘 다 잘못됐어. 지금 오늘 젊은 애들 광화문에서 지금 농성했어. 국정교과서 반대. 왜 무조건 싸잡아 욕하지? 노인들이 100%다 박근혜 빠인 줄 알아? 박근혜 빠인 척하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야. 실제로는 속으로 욕해. 자기들끼리 모이면 욕해. 박근혜 미쳤다라고 욕해. 그런데 왜 겉으로는 박근혜 찬양하는 척하냐? 잡혀갈까봐. 그분들은 40년 동안 독재 정부의 그 인질로 살아났던 분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은 죄 잡혀가서 빨갱이로 죽었어. 이승만 때는 그냥 총 쏴 죽이고 박정희 때는 고문해서 간첩이라고 자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형 시키고 전두환 때는 삼천교육대에 잡아놓고 때려 죽이고 그걸 40년을 본 분들이야. 그래서 무조건 박근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명박 때 박근혜 아버지 무덤에 가서 막 제사 지내고 그랬어? 안 그랬잖아. 그런데 왜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그렇게 제사 지내고 쌩 난리를 피웠겠어? 트라우마야. 두려운 거야. 독재자의 딸이 돌아오니까 무서워서 막 더 찬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희생자입니다. 피해자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대결. 영호남 대결을 해. 솔직히 얘기해서 영호남 대결 안 됩니다. 호남 출신 인구가요. 영남 출신 인구보다 훨씬 작아요. 영남 출신 두 지역을 딱 놓고 보면 45대 65야. 아니 35대 65. 영남 출신 인구가 훨씬 많아. 그래서 영호남 대결이 안 돼. 그럼 왜 영호남 대결 구도인 것처럼 경상도 결집을 원하는 거야.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니까 경상도는 반대당 찍어라. 호남 비하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경상도의 표를 새누리로 묶으려는 전술이야. 영호남은 대결이 안 된다고. 호남 사람이 영남 사람의 3분의 그러니까 60보다 35라고 보면 돼. 숫자상. 그럼 왜 대결 구도를 요구하는 건데 유도하는 건데 영남 우리가 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호남 대결이 참 나쁜 정치 구도라는 거야. 우리는 아니 영호남 대결 구도 해놓고 호남만 욕하잖아. 왜? 영남 뭉치란 뜻이야. 영남. 그 다음 그 이념 대결 좌우.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좌우 설명했잖아요.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 지금 새누리당이 보수 세력이야? 새누리당 보수 아니야. 새누리당이 우파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새누리당은 그냥 기득권 세력이야. 재벌 권력일 뿐이야. 1% 재벌 권력이야. 이 싸움은 1% 재벌 권력 대 99% 서민의 싸움이야. 1% 재벌 권력 독재자 대 99% 민주주의자의 싸움이야. 이걸 왜 좌우 대립이라고 얘기해? 이걸 왜 보수 진보라고 얘기해? 개소리지. 뭔 말인지 알아? 세대 간의 대립, 남녀 대립, 이념 대립, 지역 대립 다 개소리야. 안 되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별로 갈라치기 하려는 거야. 넘어가지 말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 문재인 선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박영선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펌프질하는 놈들이 있어. 그 손학규를 데려와라. 손학규를 데려와라. 손학규는 신사일진 모르고 그래 그 시대 한때 풍미했던 멋진 정치인이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손학규는 쉰밥이야. 쉰밥에 색살을 섞지 말라고. 지금 문재인과 새정연이 나아가야 될 길은 과거로 돌아가서 낡은 세력을 부활시키려고 하면 안 돼. 쉰밥이야. 쉰밥. 그 사람들은 이미 누른밥이야. 누른밥. 쉰 누른밥. 우리는 지금 새솥에 새밥을 지어야 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이번 내년 총선에 젊은 층을 대거 끌어들일 거냐. 그러려면 이 진보 세력 소위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 얘네들도 끌어안고 가야 돼. 그렇게 끌어안으면 무슨 뭐 이념 대립 되지 않나요? 대법원에서
아로는 없다 그랬어. 통진당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진보정당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존망이야. 폭망이야. 다 죽어? 우리 다 죽는 거야. 진보정당도 한 석도 못 얻을 거야. 내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진보정당 한 석도 못 얻을 거야. 새정치연합 70석도 못 얻을 거야. 그 말은 반대로 새누리가 220석 이상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네 맘대로 헌법 바꾼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어? 지금 문재인 지지자 중에 물론 다 댓글은 아니겠지. 철없고 세상 물정 몰라서 문재인이 대표되고 지금 막 뭔가 문재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우리 방에서 왜 댓글원들한테 욕하지 못하게 한 줄 알아요? 다른 데보다 우리 방에 오면 소위 누가 이겨? 망치부인 지지자들이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이 방에 와서 막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댓글원들한테 시비 걸고 또는 새 시청자들한테 시비 걸면서 막 흥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방 손님 떨어뜨리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소수 있어. 너무 흥분해서. 문재인이 막 당대표 되고 재신임 받은 것 같으니까 너무 흥분해갖고 문재인한테 힘을 모아주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고립시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고립돼서 죽어갔는 줄 알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중에 극히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었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그 얘기 가지고 김근태 의원하고 논쟁할 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도리어 김근태 의원이랑 토론하겠다 그러는데 노무현 지지자들이 김근태를 막 밟았어. 더럽게 욕하고 나중에 2007년 한미 FTA 김근태 의원이 단식하면서 막았어.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 지금 완전히 존망할 정도로 욕먹고 있을 거야. 그때 막아냈어.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도리어 김근태 의원이 단식한다고 고맙다고 전화하는데 노무현 지지자란 인간들이 노무현 김근태 의원한테 쌍욕했어. 당 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요 자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 대범했고 대통령은 욕먹는 자리다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노무현 지지자 중에 소위 노무현을 등에 업고 자기가 무슨 그 호가호위라고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떠든답시고 마치 자기가 유일한 노빠인 척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못하게 폭력적으로 떠들었던 몇 놈이 있어. 그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고립시켰어. 그 사람들 때문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지지자들이 모두 노무현을 떠난 거야. 아우 너무 심해. 저 노무현 지지자들 너무 이상해. 그래서 다 떠난 거야. 상식적인 토론도 상식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야. 그건 간신이 아니라 무식한 것들이야. 이방원의 무신들이랑 마찬가지야. 이방원 따라다니는 그 칼제비들처럼 그건 무식한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서 죽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을 한번 잃어봤잖아. 또다시 우리 편을 그렇게 잃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야 된다는 거야. 최대한 문재인 옆에 사람이 많이 붙어있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면 누군가 옆에 왔어. 카메라가 와. 그러면 문재인이랑 사진이 찍혔을 때 가장 문재인에게 도움이 된 사람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기어이 문재인 옆에 자기 얼굴 들이미는 사람은 누구야? 문재인한테 누가 되는 사람들이야. 안희정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감옥으로 갔어. 좌희정 우광재라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왼팔을 그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자리였어요. 그만큼 안희정이 노무현의 압도적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안희정이 노무현이 그 대선 자금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모든 건 내 죄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단 한 차례도 공직을 요구한 적 없어. 그게 안희정이야.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문재인 옆에 이종거를 밀어 넣어서라도 웃는 모습 찍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문재인 지지자가 할 일이야. 문재인 옆에 박영선을 집어다 놓고 박영선 문재인이 사이좋게 웃는 모습, 끌어안는 모습 연출해서라도 야권 지지자들에게 문재인이 사람을 품는 사람, 더 넓게 품고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 그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어? 못 알아들겠으면 나가고. 내가 이종걸이 괜찮은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살리랬어? 이거 봐.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해. 이종걸은 문제 많대. 이종걸이 문제 있다고. 이종걸 완전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나 야당 지지자 중에 이종걸 정도는 우수하다고 보는 사람이 다수라고. 이종걸을 네가 그렇게 욕을 하면, 이종걸 문제 많으니까 이종걸도 내치라고 욕을 하면 야권 지지층이 야 문재인 지지자들 못됐네. 순전히 지네들 밥그릇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문재인한테 등 돌린다고. 그래서 욕하지 말란 얘기야. 아유 오늘 밤새 반복을 해도 저 새끼들은 내나 이종걸 박영선 욕하면서 나를 셀 거야.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 알아들을걸? 아닌가? 자, 문재인 지지자인데 망치부인 말 알아듣겠다. 맞다 다른 사람은 손들지 마.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손들어봐. 어? 박원순 지지자 말고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망치 부인 말이 맞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동의한 사람만 손. 맞지? 이게 문재인 지지자 다수는 동의하는 거지? 어? 그 일부 몰지각한 그 급진주의자들이 지금 문재인을 욕먹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지? 인연은 전부 반말이야? 너는 왜 쌍욕이야 임마? 꼭 모자란 새끼들이 쌍욕질이야. 자, 참고로 나는 아직 제주도에서 난리 났다며? 제주도에서 내가 박원순한테 줄 섰다라고 얘기한 인간, 그게 댓글원일 거야. 박원순은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 다시 안 했나? 2011년에 그 시장 선거할 때 박원순 시장을 아무도 시장 후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런데 내가 박원순을 시장 만들어야 되겠다고 혼자 결정했어. 박원순 인지도 5%, 안철수 인지도 50%였어. 그런데 내가 박원순을 시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물론 나 혼자 만든 건 아니야. 맨 처음에 낙곰수도 박원순 시장한테 관심 없었어. 낙곰수는 박영선, 박원순 붙었을 때야 관심 가졌어. 나는 박 시장을 후보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정리하는 것부터 개입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천정배, 박영선 경쟁에서 천정배 떨어뜨리고 박영선 당선시키는 거. 그 다음 박영선, 박원순 붙었을 때 낙곰수는 그때 붙었어. 그 전에는 낙곰수가 따라붙지 않았어. 김어준만 박원순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박원순 첫 번째 시장 출마 선언할 때 와서 모임 한번 했지, 낙곰수 전체가 박원순한테 관심 없었다고. 그러다가 박영선, 박원순에서 그때 그 낙곰수 방송하면서 박원순한테 줄 쓴 거야. 박원순을 인정한 거야. 문성근도 맨 처음에 박원순 시장한테 관심 없었어. 그 박영선, 박원순 선거인단 뽑을 때 국민 100만 밀란 뭐하냐, 내가 문성근 선수한테 방송으로 질렀어. 그래서 문성근 선수가 초상 치르자 말고 공지 내린 거야. 국민 명령 사람들한테 긴급 공지해서 선거인단 들어가라. 그래서 박원순 간신히 시장된 거야. 나는 박원순한테 줄 쓴 사람이 아니라고. 박원순한테 돌아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박원순을 시장을 만든 사람이야. 심지어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했어. 박원순 시장이 차를 타면서 망치부인님, 제가 시장이 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입니다. 그거 보신 분. 2011년에 시장 선거 전날 10월 25일 날 박원순 시장이 우리 동네에서 선거운동하고 출발하면서 망치부인님, 제가 시장 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입니다 했던 사람이야. 나는 박원순을 만든 사람이라고.
나는 돌아선 사람이 아니라 원래 박원순을 만든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조건 박원순을 대선 후보로 미냐? 아니? 무조건 박원순을 대선 후보로 안 밀어. 왜? 그때 가서 가장 유리한 사람한테 갈 거야. 그때 가서 가장 유리한 사람으로 갈 거야. 내가 이제 와서 박원순한테 줄 서고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우리 신랑이 박원순 시장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 그 시정 그 감시하면서 박원순 시장 땀을 몇 번을 내게 했어. 근데 박 시장이 우리 신랑한테 꼼짝 못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막 벌벌 떨어. 걸리면 작살난다. 나는 누구도 정하지 않았어. 왜? 지금 정하면 존망이거든.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누구를 선택하고 지금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년 총선은 망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나도 궁금하지만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 마음에 품는 순간 결국 내년 총선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지금 정하지 마. 내년은 무조건 내년 총선 때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 얼마나 더 크게 대범하게 가냐, 그걸로 판단하라고. 그래야 돼. 지금 뭐 문재인 지지자 조직 중에서 뭐 망치 부인이 박원순한테 줄 섰다라고 글 쓴 새끼들, 걔네들이 댓글원이야. 명단 작성해봐봐. 걔네들이 언제부터 문재인 빠였냐고. 그중에 심지어 내가 몇 명 조사해보니까 2012년에는 안철수 빠들도 있던데? 2012년에 존나리 안철수 지지했던데? 안철수 2012년에 안철수 지지하고 2013년에 개표 부정 주장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빠인 척하면서 망치 부인이 박원순한테 줄 섰다고 쓰고 있는 새끼들. 내가 볼 땐 그리고 걔네들은 2013년 6월 이전의 활동은 그리고 상당수는 그 안철수 빠가 아닌 애들은 누구냐? 2013년 6월 이후에 등장했어. 왜? 댓글원이 2013년 6월에 아이디들을 다 삭제해요. 다 삭제하고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왜 달걀 갑자기 팔로잉이 얼마 안 되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놈들 댓글원이죠. 그 글 보면 보여. 옛날에 댓글원이었던 거. 근데 팔로잉 그 팔로워도 몇 명 안 되고 트위터도 얼마 안 한 걔네들이 누구야? 댓글원들이야. 그런 애들이 지금 지가 언제부터 나를 알았다고 나한테 욕하고 그래. 뭐 나한테 욕해가지고 좀 관심 끌어보고 싶은? 이번에 이제 뭐 무명의 인터넷 활동가였는데 이번에 망치부인한테 한번 들이대가지고 막 그 문재인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고 뭐 내년이나 뭐 이렇게 총선 뭐 한번 뭐 나가보겠다 뭐 이런 거야? 그 망치부인한테 들이대갖고 말이에요. 한번 떠보려는 애들. 내가 아프리카에서 9년 동안 봤어. 아프리카에서 나한테 시비 걸어갖고 한번 떠볼라는 애들 9년 동안 봤다고. 아마 지겨워 진짜. 작작 좀 해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제가 혹시 뭐 제가 너무 잘난 척했나요 오늘? 오늘 제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런지 몰랐죠. 내가 남편 5번 당선시킨 이야기, 국회의원 4번 당선시킨 이야기, 내가 그 밖에도 또 있어. 다른 뭐 보궐선거 뭐 이런 걸 도와줘가지고 내가 10몇 번 선거 치른 사람이야. 그런 얘기 몰랐던 사람들도 있죠. 내가 선거에 대해서 정치판을 보는 눈이 정확한 건 내 나름대로는 그래. 지금 팟캐스트 하는 누구보다 난 내가 정확하다고 봐. 왜? 나는 1996년부터 현실 정치를 경험했고 현실 정치에서 10번 이상 이겨본 사람이야. 지금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중에 현실 정치를 경험하고 10번 이상 선거에서 이겨본 사람 있나? 없잖아. 난 이겨봤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었으면 좋겠어. 협조했으면 좋겠어. 예.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겪어온 모든 과정이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겪은 모든 이 순간순간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47살짜리 여자가 선거 운동만 10몇 번을 하기는 쉽지 않아. 그 중에서 10번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11번을 이겼지. 예.
나는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선거운동을 해봤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망치 부인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좀 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막연한 감정보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닐까 싶어. 자, 지금까지 혹시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좀 재수 없었고 교만하다 생각되셨다라면 죄송합니다. 그 망치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들이대는 이 어린 벗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사실 지금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출마를 꿈꾸는 사람들은 있어도 뭐 나만큼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 물론 뭐 나보다 더 많이 이겨본 사람도 있겠죠. 예, 나보다 더 많이 이겨본 사람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나의 살아있는 경험을 믿고 나의 조언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죠 뭐.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뭐라는 거야? 속리와 종교와는 배제. 저 뭔 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 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망치분이란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알고 뭐 가방끈이 길고 정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치만 나는 내가 여러분보다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정치판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뭐 지난 20년 동안 나도 정치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사선 5선 국회의원들 나보다 더 승리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된 사람들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선거 운동해주고 판을 만들고 그래서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뻘짓하고 있잖아. 사선 5선인데 뻘짓하고 있잖아.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눈치만 보고.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나는 내가 국민 정선 더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 보는 거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늘 고민하는 건 뭐냐,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거는 늘 깨어서 고민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별풍선 얼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 유일한 기도예요. 저에 대한 기도는 그게 다예요. 내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저는 9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신뢰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에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제가 뛰어나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그게 부처이든 뭐 알라든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어떤 이름일지 몰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섭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양심을 두드려서, 나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을 두드리셔서 망치 부인에게 힘을 보태라고 여기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방송은 망치 부인 혼자 만드는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늘 고민할 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때 손들어 주시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이 방송은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손들지 마세요. 그래도 내 방송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든다는데 모르고 막 손들어. 설거지하다 갖고 막 손들어. 그러다 블랙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내일 하루는 제가 또 쉴게요. 내일 하루 쉬고 이번 주는 13, 14, 15, 16 화수목금 방송합니다. 이 방송 시사만 했으니까
이 내용 내일 하루 종일 보시고요. 화요일날 그 2시에 뵙겠습니다. 혹시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화요일 1시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화요일은 제가 1시에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뵙시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와! 추천해주신 189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철이 들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소망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라는 말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화요일 2시에 만나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매니저님들 그리고 녹음 녹화 떠서 이 인터넷에 뿌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요일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